이륜오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소년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6월 넷째 주 WKBL 루멘 팩트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식들이 없다 하지만 많습니다. 뭐 박지수 선수 얘기도 있고, 이번 주는 뭐 대표팀 얘기는 좀 쉬겠는데 뭐 WKBL 얘기 그리고 구단들 얘기 이렇게 있는데, 일단 박지수 선수 얘기부터 좀 해보죠. 박지수 선수가 사실은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팀 미팅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네네. 들었고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뭐 그 전까지 보면은 사실 박지수 선수가 출전 시간이 뭐 팬들이 볼 때도 이렇게까지 안 뛰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출전 시간도 적었고, 그렇죠. 결정을 한 게임도 있었고요. 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본인의 좀 부상도 있었다고 해요. 부상이 네. 이제 손가락을 삐어가지고 손이 좀 손가락이 많이 붓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목도 좀 부상도 있었고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2차 백신 좀 부작용도 있었고. 네. 근데 본인 얘기로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경기를 못 뛸 정도의 문제가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좀 게임을 뛰지 못하면서 좀 불만도 있었는데, 에이전트 그리고 감독 단장에서 같이 미팅을 했고, 네. 본인 얘기로는 이제 뭐 미팅에서 한 얘기들을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들이 오갔고, 네. 빌레인비어 감독도 좀 출전 시간을 많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해했고, 그리고 또 역시나 박지수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미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 또 룰러스 얘기하면 역시 트레이드 시킬 생각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지난 18일 뉴욕과의 경기에서 16분 뛰면서 뭐 좋은 활약을 했고, 네네. 7점, 8리바운드, 3어시스트, 3블록 네.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 경기가 사실 뭐 초반에 좀 약간 가비지가 나면서 그렇죠. 좀 많이 뛰는 경기여가지고 이 경기 자체로만 보면 뭐 이제 출전 시간이 이제 느는 징조가 아니냐,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그 뭐 팀 미팅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어쨌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초반에 좀 벌어지긴 했는데, 박지수 선수가 출전했던 2쿼터 당시의 점수가 이제 10점까지 가기 직전 뭐 그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박지수 선수도 뛰면서 박지수 선수 뛴 시간에 그 득실 마진이 플러스 18점 정도가 나온 그렇죠. 만큼, 잘했죠 정말. 네, 그러니까 보면은 박지수 선수가 뛴 경기들을 보면은 그 뛴 시간에 득실 마진이 많이 쓰인 경우가 사실 올 시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좀 고무적인 게 지금 블록슛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WNBA에서는 특히 다른 기록보다 블록슛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많이 두거든요, 평가들을. 그리고 뭐 남자 농구에서 마찬가지지만 그 블록슛이 팀 덩크슛과 마찬가지로 팀 분위기를 확 바꾸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 농구에서 이제 덩크가 흔치 않다 보니까 블록슛이 좀 그런 효과가 많은데, 이날 경기도 보면은 박지수 선수가 블록을 할 때마다 정말 벤치에 있는 선수들까지 일어나가지고 환호하고 이럴 만큼 좀 더 분위기를 가져온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박지수 선수한테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수 선수가 18일 뉴욕전 경기 어떤 반등의 계기를 마련을 했고, 여기서 이제 컨디션을 쭉 끌어올리면서 올림픽까지 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그 박지수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지금 WKBL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KBL 지금 박신자컵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7월 11일 일요일이죠. 네.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박신자컵이 진행되고요. 통영에서 열리죠. 네네, 네. 맞습니다. 대신 뭐 지난주에도 저희 말씀드렸는데 7월, 8월, 9월 이렇게 그 매달 열리기로 돼 있던 트리플잼, 3대3 트리플잼 같은 경우는 네. 1차 대회 예정돼 있던 7월은 대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8월부터 진행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또 우리은행에서 은퇴를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돌아온 선수 이승환 네네네. 선수 왔는데 좀 반갑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이 3대3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KBL 스타 출신이 아닌 분들도 3대3 농구를 하면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그분들이 좀 메인이죠, 사실. 네, 많은데, 여자 농구는 아직까지 그래도 선출과 비선출의 그 차이가 좀 크거든요. 좀 네. 넘어설 수 없는 차이가 좀 있는 게 사실인데, 3대3 농구에서 결국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선출 분들인데, 이승하 선수도 뭐 사실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좀 그만둔 선수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은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뭐 이승하 선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뭐 우리은행의 뭐 전력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대표도 사실 지금 뭐
MVP를 가장 많이 받은 박혜진 선수. 이 박혜진 선수를 2번으로 밀어내고 1번으로를 맡았던 게 이승환 선수거든요. 박혜진 선수가 원래 기존 1번 프로에서 1번을 했는데 이승환 선수가 오면서 위성 감독이 박혜진 선수를 2번으로 돌려놨었는데 좀 이랬던 이승환 선수 뭐 팬들도 좀 아쉬움이 있을 텐데 좀 뭐 섣불리 지금 이걸 가지고 뭐 프로에 다시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3대3 농구에서 이승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 뭐 그것만으로도 팬들한테는 좀 좋은 뭐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박신약컵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네네. 확정이 됐고요. 통영에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 구단 소식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KB가 재활 인원이 좀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여민아 선수, 김민정 선수, 박지은 선수, 뭐 박은하 선수 뭐 이렇게 좀 뭐 어떤 여러 선수들이 지금 재활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구단들이 지금 체력 훈련,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네. KB는 체력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KB는 박신자컵 끝나고 7월 말에 이 재활 선수들이 다 들어온 다음에 체력 훈련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재활 인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전지 훈련을 가서 체력 훈련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체력 훈련 일정을 7월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김한소 감독, 신인 감독 어떤 그 지휘 아래에서 뭐 훈련을 그래도 좀 촘촘하게 천천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야간 훈련 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허연 선수 뭐 상태가 지금 좀 괜찮은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고 팀 어떤 그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박지수가 없고 또 여기 뭐 염유나 김민정 이 두 선수가 또 핵심 아닙니까? 네. 핵심인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사실 그거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또 강희수 선수 국가대표 나가 있고요. 그렇죠. 강희수 선수도 있고. 그래서 이 뭐 지금 뭐 차포 사막까지 지금 다 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떤 팀 틀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지금 그 밑그림을 좀 그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박지수 선수가 지금 시즌 개막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뭐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KB로서는 일단은 최대 1라운드를 못 뛸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 김한수 감독은 그 기간 동안에 박지수 선수 없이도 팀이 그래도 5할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박지수 선수 없이 5할이면은 최소 3승을 하겠다라는 그렇죠. 각오인데 1라운드. 뭐 박지수 선수 없이 그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다면 KB가 정말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좀 틀을 맞춰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예가 우리은행일 것 같아요. 그 팀의 핵심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누가 들어와도 적어도 그 틀에 우리은행의 색깔이 유지되는 농구를 보여줬거든요. 그 KB 역시 아무래도 김한수 감독도 좀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박지수 선수가 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지금 있는 선수들을 통해서 수비 조직력을 좀 강화하고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적극적인 수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 농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가 뭐 지난 시즌에 이제 교훈이라 그러면 박지수 선수의 의존도를 극대화해서는 우승 확률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됐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있었을 때 그리고 없었을 때 어떤 경기 편차를 갖다 좀 줄이는 그런 어떤 공고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한수 감독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은행이 지금 아산에서 1차 전지훈련, 체력훈련이죠?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제가 22일 그 전지훈련을 내려갈 생각인데 네. 사실 이 우리은행의 체력훈련이 정말 그 강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뭐 예전에 그랬죠. 뭐 네. 그 지나가는 개가 부러울 정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랬는데 위성 감독이 언젠가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예전처럼 그런 강도로 진행하고는 있지 않다. 근데 이제 선수들은 막상 해봐라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지금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선수들 얘기를 해봐도 확실히 좀 우리은행에 오래 있었던 선수들은 분명히 이전보다는 좀 타이트함과 이런 것들에서 좀 감독님이 유도리를 주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훈련은 아무리 반복을 해도 적응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강도가 이제 좀 떨어졌고 사실 박혜진 선수가 지난 시즌 중간에 와서 야 이래도 될 정도냐 할 정도로 이제 약간 느슨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 어쨌든 체력 훈련은 힘듭니다. 우리은행의 체력 훈련은 힘들고 그래서 위성우 감독은 지금 뭐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로 KB와 마찬가지로 이제 핵심 선수들이 지금 그렇죠. 김정희나
박혜진 선수, 김소니아도 없고요. 네네. 없기 때문에 이 강도를 어떻게 잘 견디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그 옥석 가리기가 좀 네네.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은 김진희 선수가 사실은 세깅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슈폼을 갖다가 좀 교정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김진희 선수의 슈폼을 메커니즘 자체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공을 잡았을 때 투핸드로 던지면 이제 발의 스탠스가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불균형하고 일단 볼 잡는 위치도 좀 불균형하기 네.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고정시키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그러는데 김진희 선수가 슈폼이 교정이 돼서 좀 성공적으로 변한다 그러면 뭐 장기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변한다 그러면 우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 슈폼을 이제 위성호 감독이 교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팬들한테도 잘 알려진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은행 내부에서도 그리고 특히 전주원 코치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위성호 감독님이 특히 슈폼 교정을 정말 잘하신다라고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주원 코치 입장에서는 내가 감히 감독님을 이렇게 평가하고 칭찬할 그런 거나 칭찬하고 이런 게 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본인이 이제 선수 생활도 했었고 코치를 하면서 이렇게 겪어본 감독님들 중에서 위성호 감독님이 정말 선수들의 그 슈퍼 교정을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김진희 선수도 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작년에 정말 최고의 본인 개인적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지만 네.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렇죠. 특히 그 스트레스의 99%가 슛이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김진희 선수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3점 슛을 다음 시즌에는 경기당 1.5개 정도는 넣고 싶다. 그래서 경기당 1.5개면 30경기일 경우에 45개거든요. 네. 45개 한 시즌 3점 성공하면은 WKBL에서 7위권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니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어쨌든 선수들이 버리고 가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성공률은 몇 % 얘기하니까 주춤하더니 일단 20% 중반대라고 얘기를 해서 약한데. 네, 그래서 30%는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선수가 되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본인 스스로도 그 슛에 대한 트라우마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좀 느낌이 있었고요. 하지만 선수 개인적으로는 자기는 어쨌든 내년에 이제 부상 선수들이 다 복귀를 하게 되면은 지난 시즌 뭐 정규리그 우승의 그 리딩 가드 역할을 했지만 김진희 선수가 사실 정상적인 우리은행 그 라인업이 갖춰진다고 보면은 주전으로 뛸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거든요. 근데 김진희 선수는 플레이 타임은 중요하지가 않다. 나는 내가 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역할이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올 시즌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진현 선수는 수비와 어떤 속공 그리고 패싱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김진희 선수가 할 수 있는 몫은 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뭐 이제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김소니아 선수의 오른쪽 무릎을 살짝 교정을 했어요. 위성호 감독이 제가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김소니아 선수의 어떤 석점이 좀 정확도가 좀 더 올라간 부분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서 아마 전주영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미세한 어떤 차이점을 교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게 이제 핵심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슛폼 교정에는 좀 중요한 것 같고 올 시즌 김진현 선수가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승인 선수 계속 무릎 상태가 좀 적응 단계라고 그래요. 근데 박신자컵에는 한 20분 정도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그러고. 그 지난주 우리은행 갔을 때 오승인 선수를 봤거든요. 네네. 오승인 선수가 얘기하는데 이 이류농구를 네. 오승인 선수 어머니가 네. 계속 꾸준히 보고 계시다고 해요. 왜요? 아니 그냥 예. 팬으로서 보고 계시다고 하고 네네. 지난번 오승인 선수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네. 어머님이 제 팬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고 또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님 살 많이 안 빠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늘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박지훈 편집장은 갑자기 자기의 어떤 사적 방송을 만드는데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아니 이런 그 피드백은 꾸준히 해드려야지. 알겠습니다. 네. 원하시면은 뭐 사실 KBL도 지금 뭐 거의 그 주간 허용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계시잖아요. 예,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아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거 하려고 그러지. 아니요. 저도 그래서 그 주간 우승으로 해가지고 한번 밀어볼까 살짝 생각 중이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오승인이 그 정도 급은 아니죠. 예. 저는 뭐 이런 얘기에 동의하지 않고요. 어머니 파이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신약급 한 20분 정도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편선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러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금 1차 전지훈련 오늘 내려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녹화가 21일 예, 네. 월요일 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려간 그런 상태입니다. 네네. 삼성생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뭐 STC에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죠. 체력 훈련을 지금 뭐 다녀왔기 때문에 태국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딱 저희가 뭐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준으로 볼 때는 네. 딱히 할 말이 없는 딱 기간이에요, 사실은. 이제 체력 훈련 갔다 와서 체육관 훈련 다시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지금 뭐 부상 선수를 따져봐도 지금 뭐 박하나 선수 빠져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뭐 삼성생명은 그냥 평이하게 그냥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아 너무 평이한 것 같아. 이 삼성생명이 디펜딩 챔피언이긴 한데 사실 지난 시즌 우승 사실 운도 좀 있었었잖아요. 컸죠. 네. 근데 이 굉장히 좀 평이하게 가고 트레이드 한 건 뭐 잘했어요. 네네, 잘했고 지금 근데 이제 또 임금배 감독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다라고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전술을 갖다 보이겠다. 네네. 그리고 체력 훈련 세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럼 디테일한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역시 이제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혜윤, 윤예빈 뭐 괜찮은 선수들이 있지만 뭐 베테랑은 이제 배혜윤 정도니까. 네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지금 이제 수비를 할 때 어떤 로테이션이나 기를 뭐 지금 잘 모를 거다. 그런 부분에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 디테일하게 하고 또 체력적 부분은 뭐 젊은 선수들이니까 어떻게 그 뭐 굴리느냐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체력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활동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다운 이제 농구를 갖다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생명이 팀 컬러가 좀 바뀌어지지 않을까,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삼성생명의 체력 훈련이 사실 다른 구단 입장에서 볼 때도 체력 훈련의 강도가 좀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태백에서 체력 훈련을 했는데 뭐 선수들이 이제 아이팟이죠. 그걸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뛰는데 이게 음악이 안 나와서 뛰는 동안에 좀 이런 생각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어떤 구단들에서는 음악을 들으면서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그러니까 체력 훈련의 강도가 거긴 너무 약하네요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배 감독한테 똑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임금배 감독 얘기는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안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근데 디테일하게 선수들이 안에서 분명히 체력적으로 부하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KB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비시즌 훈련이 좀 약했나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들 수밖에 없던 게 뭐냐면 활동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삼성생명은 이제 그런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 어떤 전환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뭐 김한별 선수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세트에 대해서 좀 선호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환 속도가 늦춰지긴 했었지만 신예들이 뭐 대거 들어오거나 했을 때 어떤 체력적인 부담감 이런 부분은 없었고 플레이오프 때도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점이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훈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네. 삼성생명이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체력적 훈련 이 두 가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데 네네. 그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규림 선수에 대해서 임금배 감독이 했던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조언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 이제 강윤희 선수는 받아먹는 득점. 그렇죠. 뭐 강희수 선수가 있고 네. 또 강윤희 선수가 하나 원큐에서 사실 뭐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었었잖아요. 중간에 이제 고아라 선수 부상 당하면서 주전을 나오긴 했었지만, 근데 이제 삼성생명에서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주전 경쟁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떤 주전으로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강윤희 선수가 그동안에는 그냥 받아맞는 득점이었다면 강희슬과 같이 뭔가 볼 없는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내고 공의 찬스를 만들고 거기서 무빙을 조금 더 하고 거기서 슛을 갖다 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하는 거죠. 임금배 감독.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고 그 부분을 갖다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강윤 선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강유림 선수가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하나원큐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팀의 주 득점원, 주 옵션 자체가 이미 강희수 선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공격력이 있는 신지현 선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강유림 선수가 3점 외곽 득점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만 하나원큐에서 가장 잘했던 역할은 역시 스크린 걸어주고 구준이라고 이런 역할을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성생명은 물론 그런 역할도 요구를 하겠지만 삼성생명 특징이 경기를 보면은 이게 잘 될 땐 플러스고 안 될 땐 당연히 마이너스인데 지금 교체돼서 들어온 선수도 공 잡으면 바로 슛부터 던지는 농구를 하는 팀이거든요. 아,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정말 이게 만약에 안 될 때는 밖에서 이제 모 해설위원이 정말 슛 못 던져서 죽은 귀신이 붙은 것처럼 슛들을 던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팀 칼라기 때문에 강유림 선수한테도 좀 더 기회가 오면은 뭘 만들어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 공격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팀 컬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쪽에서 강유림 선수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난 시즌에 강유림 발전 가능성 얘기하는데 하나원큐가 구슬을 데려오면서 강유림을 내준 상황을 딱 까놓고 보면은 구슬보다 강유림이 발전폭이 더 넓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을 이런 달라진 롤에서 강유림 선수가 보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아니 나의 성장폭은 작년이 리미트가 아니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삼성생명은 지금 사실 저도 한 3, 4년 전에 임금배 감독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농구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삼성생명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서 이제 탁탁 막히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여자농구의 어떤 한계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뭐 좀 했었고 임금배 감독도 거기에 내적 갈등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서히 좀 꽃 피우는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팀에 비해서 점점 더 쓸만한 선수가 많아지고 위력적인 어떤 로테이션 폭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올 시즌에 제가 볼 때는 그 본격적인 어떤 시험 때 가장 메인 시험 때이긴 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강유림 선수도 그 어떤 패턴 속에서 이제 역할 부여를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신한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신한은행이 경주 전지훈련 마쳤죠. 네네. 지금 뭐 오늘 정선희 감독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큰 변화나 이런 거는 지금 뭐 역시 없는 상황. 뭐 삼성생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력 훈련 마치고 딱 복귀한 딱 그 주는 특별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김현희 선수는 지난주 얘기한 그 상황대로 뭐 러닝하고 지금 코트 밸런스 맞추는 정도인데 네. 지금 상황은 정확히 지금 장담 못하겠다. 네. 뭐 언제 복귀가 가능하고 개막전에 뛸 수 있을지 그리고 올 시즌에 평균적으로 10분 정도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가 안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십자인대 부상에서 작년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 짧게 반 시즌 정도 치렀는데 뭐 3분의 1 시즌이죠 사실은 그 정도를 치렀는데 어쨌든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정선희 감독 자체가 그 유승희 선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부상이 또 한 번 재발되면은 정말 선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뭐 그 정도고 이제 뭐 박신재컵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용 인원이 사실 많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숫자들을 보면 모르겠지만 좀 어느 정도 역할을 지금 해주는 어떤 이런 롤을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공격이나 수비에서 좀 약속된 플레이.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박신재컵을 보다가 사실 이 정선희 감독이 대노했었거든요. 경노해가지고 박신재컵 끝나자마자 이제 인천 올라갔을 때 훈련을 좀 며칠 쉬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지방에서 푹 쉬고 왔는데 뭘 또 그 쉬고 훈련을 하냐. 예, 근데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과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이 대회가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대회가 흔치 않은데 공격에서 주저하고 자꾸 겁먹은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뭐 신한은행에서만 농구를 한 게 아니라 농구 선수 생활하면서 꾸준히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불만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때 뭐 같이 계셨지만 그 특히나 우리은행과의 경기를 보면서 같은 조건에 오히려 우리은행이 더 힘든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움직임들을 저렇게밖에 안 할 수가 있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한테 강조할 생각이고 결정적으로 뭐 박신재컵 성적 자체는
늘 그랬듯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내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시즌 신인인 이다현 선수에 대해서 정상현 감독이 얘기하는 게 신한은행의 선수층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어린 루키층이 지금 자원이 많지는 않다. 맞아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본다면은 신한은행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다현이 나중에 김단비만큼 성장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다현 선수가 이번 박신자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성장을 할지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다현 선수는 저는 굉장히 좀 호기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178 정도 되죠. 키가. 그래서 큰 선수가 아닌데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고 이제 슈팅은 좀 가다듬어야 되고 근데 이제 굉장히 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좀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어떤 그 농구에서 어떤 폼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돌릴 때 이 선수가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뭐 신예들은 다 그렇지만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 지금 신한은행 정상현 감독은 은근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신자컵에서도 이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지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신한은행 그 박신자컵 봤을 때 저는 좀 속단했는데 신한은행 올 시즌도 망했구나. 좀 그런 뭐 대부분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신자컵을 딱 봤을 때 주전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팀의 어떤 분위기, 패턴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제 투영이 되는데 신한은행의 어떤 주전 라인업과 다른 주전 라인업을 봤을 때는 신한은행이 가장 객관적 전력이 좀 약하다. 근데 박신자컵에서도 쓸만한 유망주가 별로 없으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랬는데 제 예상이 완전 틀렸죠. 그렇죠. 뭐 맞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래서 정규리그 때 굉장히 잘했는데 올 시즌에는 박신자컵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갖다 보일지 이 부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정상현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우리 팀은 작년에 3위를 했고 성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객관적인 올 시즌 전력을 놓고 봤을 때 플레이오프를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상현 감독이 판단하기로는 여전히 WKBL은 2강이다. 여전히 2강이고 나머지 팀들이 나머지 두 장의 카드를 놓고 플레이오프 싸움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볼 때 뭐 이번 트레이드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원큐가 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나원큐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팀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준비하는 내가 심리적으로 쫓기는 부분은 덜하다. 왜 그 전에 첫 해에는 외국인 선수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됐고 작년에도 뭐 연합군이니 뭐 다 선수들이 쪼개져서 이렇게 훈련을 처음 해보는 뭐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가면 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덜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린 선수층에서도 좀 이렇게 좀 치고 나가줘야 되는 선수가 필요한데 뭐 김연아 선수가 신인급이라고 하지만 이 선수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을 쉬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한엄지 선수도 박지수 선수랑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눈에 띄는 선수들도 한 5년차 정도는 된 선수들인데 이다현 선수가 좀 이렇게 밑에서 올라와주기 시작을 하면은 어린 선수들 층에서도 좀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그러니까 정상현 감독은 이다현 선수의 좀 성장폭이 정규 리그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올 시즌에 성장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은행 정상현 감독이 신한은행은 여전히 객관적 전력이 가장 약하다. 2강 거기다. 맞는 말인데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왜? 그 이윤호고 공식 그 양치기 소년이니까. 이제 정상현 감독의 매력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뻥 같아요. 맞아요. 무슨 말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도 거짓말 같고 정말 농담처럼 얘기하면 더 농담 같고. 그렇습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원큐가 지금 김해에서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김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체력 훈련도 했고 그리고 중학교 팀과 연습 경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연습 경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흔치는 않은데 좀 어떤 이유가 있었나 물어봤는데 그냥 볼 갖고 하는 체력 훈련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경기를 경기 감각을 잡는다던가 이런 건 아니었고 일단 체력 훈련의 일환으로 게임을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봤던 거는 김희슬, 구슬 이런 선수들이 팀에 이제 처음 합류를 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팀 농구에 좀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남자 선수들하고 연습을 하면은 체력적인 어떤 소모가 좀 더 많아지죠. 네. 많아지고 어쨌든 그 공수의 어떤 트랜지션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체력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구술, 기미술, 가세한 조직력 강화가 목표니까 네. 그냥 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볼 가지고 이제 뛰는 게 훨씬 그런 부분에서 뭐 패턴을 돌리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원큐가 연습 경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남자 학교하고 연습 경기를 계속했던 게 신한은행이었잖아요. 네. 네, 가서 보면은 아예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정상희 감독이 상대 감독한테 좀 40분 내내 프레스를 좀 붙어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아예 목적을 가지고 뭐 이런 걸 진행하는데 뭐 하나원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야 이제 그 같은 그 여자농구 팀들끼리 이제 연습 경기 하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 지난 시즌 신한은행도 뭐 그랬었고 남구하고 연습을 갖다 했어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 뭐 전통적으로 이제 그 남자 선수들 몇몇 뽑아서 네, 그렇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부분이 훈련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자, 그다음 BNK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BNK가 지금 통영에서 전주 네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훈련 진행 중이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 김한별, 강하정, 그리고 고세린, 그리고 이소희 선수 이렇게 4명이 재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 그 강하정 선수를 제외한 3명은 깁스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모두 다 풀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하정 선수는 8월에 체육관 훈련에 이제 복귀할 예정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인 그 훈련이 돌입될 것이다라고 박정환 감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BNK가 뭐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격농구 하겠다. 그래서 수비는 이제 심플하게 하고 공격에서 좀 더 위력적으로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이분화를 시키겠다. 김한별과 이제 강하정을 중심으로 한 세트 오펜스 그리고 안혜지와 이소를 중심으로 한 트랜지션 공격 네.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공에 대한 어떤 볼 소유를 그 김한별이 아무래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세트 오펜스에서 네네. 작년에 사실 안혜지 선수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가지고 있어도 이 소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박정원 감독은 여전히 안혜지 선수의 어떤 오프더볼 움직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강조를 하고 볼 어떤 소유를 갖다가 좀 철저히 구분해야 되지 않겠냐. 뭐 속공을 할 때는 안희지 선수가 당연히 뭐 뛰어야 되고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갖다 해야 되지만 오프더볼에서는 이제 뭐 김한별이나 강하정이 좀 더 그 가능성, 그러니까 확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희지 선수가 김한별 선수한테 좀 더 이제 그 뭐 우존은 아니고 그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 갖다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이소희 선수 역시 마찬가지 뭐 심플한 농구를 갖다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이게 아마 박신자컵에서 뭐 단초가 좀 될 가능성도 좀 있긴 한데 물론 그때는 김한별이나 안혜지. 강하정은 없죠. 그리고 뭐 안혜지도 없지만 이소희도 없고. 네 없지만 이 팀이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또 그리고 세트 오펜스와 속공 상황에서 어떻게 좀 그 변화를 주느냐 이 부분은 좀 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말씀하신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게 안혜지 선수가 그 지난 시즌에 2위를 했지만 그 전 시즌, 그 전전 시즌 2시즌 동안 뭐 일부에서는 뭐 다미리스 단타스라는 워낙 좋은 선수 때문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한 시즌 그 어시스트 평균 6개 이상, 7개 이상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어시스트 1위를 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볼을 오래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김한별 선수도 볼을 받고 농구하는 스타일이고 강하정 선수 역시 KB에 있을 때 KB가 앞선 라인이 약하기 때문에 볼을 잡고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던 선수거든요. 이거를 결국 24초 안에 3명, 이 3명 외에 또 나머지 2명까지 나눠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 볼을 분배를 어떻게 할, 그 시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뭐 얘기했던 게 박정환 감독이 변현아 코치한테 우승해라. 부담 없이 우승해라.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환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보고 네.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우리 변현아 코치가 부담이 크다 지금. 근데 내가 얘기했던 거는 부담 없이 우승해라 해서 우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담 없이 액센트를 줬다. 예. 그리고 솔직히 뭐 하나원큐에 뭐 구슬, 기미슬 뛰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른 팀도 좋은 팀들인 건 맞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승을 하라고 하면서 이소희도 안 뛰게 할 생각에
그렇게 얘기한 건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노현지를 줬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근데 뭐 박정환 감독 얘기도 그 당장 우승을 해내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뭐 좋은 분위기에서 부담 없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변현학 코치도 결국은 벤치를 보는 것 자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냥 박정환 감독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현아가 갖고 있는 지도자로서 그 같이 이제 맞춰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직접 벤치를 봤을 때 어떤 색깔의 뭘 보여줄지는 나도 궁금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부담을 거기에서 가질 수 있죠. 가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봐요. 왜 더 좋냐면 그래야 이제 좀 더 총력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은 굉장히 괴롭죠. 예. 저희도 방송할 때 그렇습니다. 준비할 때 고민하고 치열하게 할 때 훨씬 더 방송이 잘 나와요. 내용도 좋아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보면 뭔 얘기를 했지? 애드립으로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니까 뭐 변현아 코치 저희가 뭐 그런 거 부담을 주려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환 감독이 변현아 코치가 네. 뭐 현실적으로 워낙 뛰어났던 선수고 뭔가를 이제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내 후배고 사실 이제는 뭐 감독과 코치 관계고 그전에는 선배와 후배 관계였지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후배 중에 내가 언니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후배 중에 한 명이다. 지금도 또 내가 감독이고 코치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건 성격이 더럽다는 얘긴데요. 그 얘기를 애들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 유도현 기자가 가끔 그러죠. 뭐라고요? 너보다 형이라서 참 다행이다. 그렇죠. 성격이 더럽다는 얘기죠. 네. 참나. 전 변현아인가요? 아니요. 박진호예요. 그렇죠. 전 박진호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일단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승부욕이 있고 지기 싫어하고 그렇죠. 강단이 있고 사실 그 특히나 이전에는 그 선후배 관계에서 좀 이렇게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환 선수는 사실 뭐 신인 때부터 예전에 뭐 정은순 의원이 했던 말이 있거든요. 볼 줘라고 하는데 스크린 하세요. 이리고 3점을 던지더라. 그래서 너 나 안 줘라고 하니까 언니가 넣으면 2점이고 제가 던지면 3점이에요라고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얘 대체 뭐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그 타고난 능력이 있고 강단이 있는 선수라는 게 그때부터 그게 됐던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후배지만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레전드급이 되면 그런 강단이 없으면 레전드급이 될 수가 없어요. 박정환 감독이라고 성격이 그럼 좋았을 것 같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박정환 감독이 살짝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드니 올림픽 프랑스전을 봤어요. 네네. 근데 그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지는 3점 2개를 연달아 네. 본인이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깜빡했는데 그때 결정적인 3점을 2개 다 감독님 넣었더라고요. 하니까 그랬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본인 잘한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프랑스 상대로 그런 경기에서 3점 넣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걸 뭐 굳이 기억까지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네 라고 역시 네 그렇군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온순해 보이는 전종 코치 성격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레전드들은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원칙 그리고 그런 근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좀 뒤져서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트에서 가장 쓸모없는 선수가 착하기만 한 선수라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집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